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매매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죠. 방향성을 잡기도 힘들었고 종목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아침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죠. 대체적으로 이런 아침의 시장이 펼쳐질 때는 이것저것 잘못 뛰어들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거의 관망 매매로 유지를 했고, 기세주 위주로 몇 종목을 해보았지만 썩 성에 차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오늘 매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때로는 시장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트레이딩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흐름을 무리하게 흔들려고 하지 말고 흐름에 순응하면서 기회를 기다려보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준 하루였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점, 고찰할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PIE는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상당한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우리는 PIE를 3등분으로 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챕터 1으로 분류해 놓은 이 타임은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공략을 했던 첫날이었습니다. 이날 시가에 공략을 시작한 종목이 오늘까지 100%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1번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행하신 분들은 짧은 기간에 짧은 수익을 올렸죠.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시 우리 급등주 시장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항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있죠. 즉 기간 대비, 시간 대비, 그리고 불확실성 대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사실은 그 중간에 수많은 등락이 있습니다. 그 등락을 다 이겨내야 되죠. 흔들림 없이. 근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락을 견디는 마인드가 조금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꼬라지를 못 본다는 거죠. 내 종목이 진입을 하면 딱 진입해서 파동이 일어나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지, 들고 있는데 가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꼬라지를 못 본다는 거죠. 즉 성격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내 성격이 과연 급등주 트레이딩을 할 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본인의 매매 방향을 잡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PIE는 이렇게 첫 번째 트레이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쭉 끌고 오신 분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겠죠.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다 온통, 예를 들면 나 여기서 1억을 넣는데 여기까지 1억을 끌고 온다, 이제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수익률의 폭은 그릇이 낮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이 날짜 시초가 들어가 가지고 상가에 안착을 할 때 절반을 좀 챙겨 먹는다든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땡 해서 출발해서 상가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또 절반을 챙겨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까지 또 챙겨 먹는다든지, 분할로 챙겨 먹는 방법이 가장 마음 편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또 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꿋꿋하게 잘 가는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100%짜리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급등주 시장을 다뤄본 사람들은 한번 기회를, 즉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한번 기회를 딱 잡아서 야무딱지에 딱 붙였다면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챕터로 진행하신 분들은 오늘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종목을 내가 한번 딱 뿌리를 잘 잡고 들어갔다라고 편히 스스로가 느낄 때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승부를 딱 걸 줄 아는 승부를 걸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번 매매하면서 공부가 되었을 테니까 이런 종목들을 자주 만납니다. 급등주 매매하다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느낌의 종목들, 이런 기세를 느낌 이런 걸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일단 첫날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렸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 PIE 챕터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트레이딩의 종류는 틀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트레이딩의 툴들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시초가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상가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멀티플레이로 다 하는 사람, 각자가 가진 각자의 성향대로 매매를 다 하지요. 하지만 상무의 코어 트레이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한가 매매만 한다 그러면 자기의 주 트레이딩은 상한가 매매를 삼더라도 데이 트레이딩도 같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눌림이나 돌파하는 이런 프리 트레이딩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배나 이런 것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칼이 어느 정도 아주 두드리가 마지막 그 나쁜 쪽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올려놓고 나면 다른 종목들도 다른 트레이딩도 같이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시장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계속 제도가 바뀌어져 가고 또 시장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여러가지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도 빠르게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무기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나 여러가지 증시의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어떤 안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런 연유로 멀티플레이를 제가 자꾸 주장을 하고 수련을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하죠. 자, PI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번에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챕터 1에서는 데이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초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초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100% 가까이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 그러면 상매매로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80% 가까이는 나왔죠. 적어도 60% 이상은 나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데이도 할 줄 알고 상매매도 할 줄 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시초가 공략을 한 종목이 상가로 들어가는데 난 상매매도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히 상매매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내가 시초가의 매매를 진행을 해서 상승하는 폭이나 기세, 수급 현황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좋은지, 얼마나 빠른지,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데이 종목으로 시초가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내가 상매매를 할 줄 모른다면, 아예 상매매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상매매를 할 줄 안다면 다시 상가에 들어갈 때는 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상매매로 집어 넣어야 되죠. 그래야 하면 챕터 1과 챕터 2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 또한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상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영역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다면 하나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한 두세 종목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자금 능력 그리고 본인의 스킬이 된다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들은 우리 코어 트레이딩에서 자주 하는 트레이딩 하죠. 그래서 PI 챕터 2에서는 상매매로 진행이 됐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데이로 내가 시초가로 들어갔을 때 내가 상매매를 할 줄 안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한번 자기의 트레이딩 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역시 PI 챕터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챕터에서는 시초가로 공략해서 여기, 2번 섹터에서는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여기,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3번에서도 또 공략을 또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좌를 3개 정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분리해서. 그래서 정권사에 이야기를 하면 3개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데이 전용, 아니면 시초가 전용, 하나는 상매매 전용, 하나는 눌림을 돌파, 이런 종목 하는 프리트레이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시면 이러한 복합적인 매매를 동시에 다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주 많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를 자주 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즉 내가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상매매를 중에서 오늘 상가까지 올라갔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세 같은 걸 다 알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상매매로 들어갔고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데이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 상매매 계좌라면 다시 데이 매매 계좌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안 그러면 1번 매매 진행하신 분들이 나는 상가까지 안 가도 좋아, 한 20% 충분해 하고 수익을 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나 종목이나 약간의 궁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한하게 나한테 수익을 잘 주는 종목은 다음에도 또 진입을 하면 또 수익을 잘 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그 종목이 어느 정도 호가의 흐름이나 기세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약간의 운도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의 매매는 그러한 관점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분리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죠. 이미 1번과 2번에서 다 어느 정도 수급이나 기세의 느낌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1번에서 상가 팔아먹은 사람들도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또 진행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러시면 데이 하신 상매매를 안 하시고 데이만 하시는 분들은 상가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팔아먹고 다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3번은 챕터 3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이놈도 당일날 진입을 해서 상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안고 넘어오죠. 18%인가 한 20% 가까이. 그래서 오늘 20 한 7%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40% 이상이 훨씬 나았죠. 45% 정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번에 PI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각각의 종목을 다 나눴습니다만은, 수익적으로 다 나눴습니다만은, 다 보태보면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죠. 더 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잡아가지고 100%만 먹을 것인가, 내가 데이를 진행을 하면서 시초가 딱 집어넣고 상가에 붙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매매로 진행을 했다면 또 한 60% 정도의 수익은 더 올릴 수 있었겠죠. 또 내가 계좌가 하나 더 있다면 이놈도 끌고 가고 이놈도 가면서 절반씩 챙겨 먹고 이놈도 끌고 가면서 상매매로 끌고 가면서 또 절반씩 챙겨 먹고 새로 진입한 놈은 약간 더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또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같은 매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가는 그거는 그 트레이드의 자질일 수도 있겠죠. 또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매매에 임하면 조금 더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매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여러 종목을 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힘센 놈 하나를 가지고 아래와 중간과 머리를 따먹는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왜? 이미 기세는 시장이 다 보여줬고 얘의 흐름은 다 느껴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여러분 트레이딩 매매할 때 참조하시면 아마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PIE 이 한 종목으로 며칠 동안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늘은 거의 매매를 거의 쉬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한 2시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아침부터 종목이 너무 난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매를 일단 관망하는 매매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거의 오늘은 매매를 거의 쉬다시피 매매를 했고 기세주만 몇 종목 좀 진행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역시 예상대로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삼양 NC캠 정도가 오늘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을 좀 잘 챙겨준 것 같습니다.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어떤 점이 아쉽냐면 어제가 아쉬웠다는 겁니다. 어제 이 종목이 발발을 할 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발발한 시간이 제가 없는 시점에서 발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체크가 되질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아마 이 정도쯤에서는 공략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상한가까지 붙이고 가져갔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벌써 PIE나 그리고 또 요즘에 신규주 아스테라시스나 이런 신규주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삼양도 어제 상한가까지 붙였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을 갖고 오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힘을 별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삼양 NC캠 한다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좀 더 꼬리를 봤습니다. 꼬리까지 한번 여기까지 찍어주고 올라가기를 더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방향이 좀 맞지는 않았어요. 2만원과 2만500원까지는 봤는데 2만500원까지 내려와 주지를 않았죠.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죠. 자, 근데 얘가 좀 내려와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줘서 우리가 다시 상방 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위에 트랙을 하나 더 잡아줬습니다. 돌파 트랙을. 그것을 23,000원을 잡아줬죠.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 2%, 1%대, 막 3%대까지 여기서 계속 놀았단 말이죠. 올라오지를 못하고. 근데 잠시 반딱하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23,000원을 기준가를 딱 잡고 대응을 하자 했는데 잠시 올라가다가 그대로 또 쭉 마이너스 3%대가 밀려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한 그래도 7, 8%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다시 23,000원 기준가에서 다시 또 체킹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그 기준점은 때로는 돌파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눌림의 영역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돌파와 눌림의 그런 흐름을 항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양 NC캠은 이 종목만 잘 집중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23,000원 이 기준가는 잘 잡고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때까지 상한가에 매도를 하신 분도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절반 정도는 신규주니까 그러면 또 내일 또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NC캠 오늘 잘 선택을 했고 잘 추적을 잘 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매매 종목은 우리가 아침부터 올릭스는 전에도 공략을 했고 오늘도 또 공략하는데 역시 물량을 받지 못했죠.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넣었지만 물량을 받지 못한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또 내일 한 번 더 보기 봐야 될 텐데 내일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레이저 옵텍은 오늘 조금 애를 먹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아침에 여기 10시 50분이니까 10시 한 30분 그 정도 상가에 안착은 되었는데 잘 풀어지지 않고 하루를 잘 마감해 준 것 같아서 내일 한번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인테크도 하나 더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놈은 옷장에 들어서 약간 살짝 풀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 잘 유지를 해준 것 같네요. 얘도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10시 한 20분? 그 정도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은 상종목 2종목 데이로 진행했던 삼성 NC캡이라 해서 3종목 가져갔는데 내일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번에 PI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급등주 종목을 한번 잘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 공부를 많이 시켜준 종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매매에 잘 적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전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만큼 여러분들의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전으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부지런히 잘 수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